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서운해질까?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때는 그렇게 지나갔던 일인데 어느 날부터는 가슴 한쪽에 딱 걸린 채 며칠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이 툭 던진 한마디, 배우자의 무심한 반응, 친구의 짧아진 연락, 심지어는 별뜻 없어 보이는 표정 하나까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분명 큰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운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다치는 걸까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나이 들수록 내가 이상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이 이상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더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서운해지는지, 그 마음 뒤에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서운함에 어떻게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하지? 이 생각이 자주 들었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서운함이 더 커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서운함이 늘어나는 첫 번째 이유, 기대는 줄어드는데 상처는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좀 덤덤해질 줄 알았어요. 이제 별일에 안 흔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기대는 줄어드는데 상처는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고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만큼 실망도 하지만 또 금방 새로운 관계와 일로 흩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내가 마음을 줄 사람이 줄어들고 정말 가까운 사람 몇 명에게 정서가 훨씬 더 집중됩니다. 배우자, 자식, 오래된 친구, 형제. 관계의 수는 줄어드는데 의미는 더 커지죠. 그래서 그 몇 사람에게서 받은 무심함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식에게 전화가 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잘 지내? 그 한마디만 들어도 반가웠는데 어느 날은 용건만 말하고 끊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딱 이 말뿐인데도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바빠서 그랬겠지. 별 뜻 없었겠지.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네. 나는 이제 뒷순위가 된 걸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서운함은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했다는 확신보다 내가 관계에서 밀려난 것 같은 느낌에서 더 크게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작은 일에도 더 아파집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 괜히 말해봤자 더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 참는 게 더 빨리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 가족이든 관계든 무조건 부딪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점점 말하기보다 넘기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을 넘긴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마음속에 조용히 쌓입니다. 하나하나는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말투가 왜 저렇지? 내 얘기는 대충 듣는 것 같네. 나만 늘 먼저 연락하네.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때그때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하나의 메시지로 굳어집니다. 나는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작은 일도 더 크게 아프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말했을 때 사실 그 말 하나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내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서운했던 시간이 쌓여 있었다면 그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또 나 혼자네.
내 마음은 아무도 안 챙기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는 건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마음이 뒤늦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이 들수록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더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이 있고 견뎌낸 세월이 있고 내가 감당해온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은 정말 많은 걸 참고 버틴 세대예요. 가정도 챙기고 일도 묵묵히 감당하고 부모 역할도 하고 내 감정은 뒤로 미루면서 먼저 해야 할 것들을 해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한 인정은 줄고 당연함만 남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서운함이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매일 해도 아무 말 없다가 한 번 빠뜨리면 바로 티가 나는 경우, 늘 먼저 챙기고 배려했는데 정작 내 기분은 아무도 묻지 않는 경우, 이럴 때 마음은 단순히 서운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건 사랑의 부족보다 존중의 결핍에서 오는 상처예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서운해지는 이유는 괜히 까다로워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적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로움이 커질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서운함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운함 뒤에는 외로움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무심하지? 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중년의 외로움은 젊을 때의 외로움과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면 중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아서 외로운 경우가 많아요. 같이 살아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정작 내 진짜 마음은 꺼내지 못할 때 그럴수록 작은 무심함 하나가 더 크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이미 나는 혼자다라는 감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짧은 말, 대충 듣는 태도, 미뤄진 약속 하나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증거처럼 느껴지게 돼요. 다섯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을 내가 충분히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남에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을 때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자꾸 뒤로 미루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의 마음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의 작은 무심함에도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돌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마음이 충분히 채워져 있으면 남의 말 한마디가 덜 아프지만 내 안이 이미 메말라 있으면 같은 말도 훨씬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년의 서운함을 다룰 때 중요한 건 상대를 분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또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있지, 내 마음은 얼마나 오래 방치되어 있었지, 이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운함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서운함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운함이 생겼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서운함을 바로 성격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부터 탓합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신호입니다.
내가 지쳐 있다는 신호, 기대가 쌓였다는 신호, 존중받고 싶다는 신호, 외롭다는 신호. 그러니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유난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뜻이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자기 비난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서운함을 즉시 해석하지 말고 잠시 관찰하세요. 서운함이 올라오면 뇌는 아주 빨리 결론을 냅니다. 저 사람은 날 무시해. 이제 나를 귀찮아하나 봐. 나는 늘 뒷전이야. 그런데 이 결론은 사실보다 감정이 먼저 만든 해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지금 서운한 건 맞아. 그런데 이게 정말 상대의 진심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지쳐서 더 크게 느끼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망치는 오해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작은 서운함을 오래 묵히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건 큰 상처보다 작은 서운함의 반복입니다. 작은 것 말하기 애매해서 넘기고, 애매하니까 참게 되고, 참다 보면 결국 상대는 이유도 모른 채 내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그러니 꼭 싸우자는 게 아니라 작게, 부드럽게, 일찍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오늘은 말투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어. 나 혼자 결정하는 느낌이라 서운했어.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엔 조금 남더라. 이건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서운함은 쌓일수록 커지고 말해질수록 정리됩니다. 네 번째, 누군가에게만 기대지 말고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만드세요. 중년의 서운함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정서가 몇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 바깥에서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 내 취향대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영상, 책, 음악,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숨 돌리는 시간. 이건 사치가 아니라 정서 회복입니다. 내 안이 조금 채워져야 남의 말에 덜 무너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서운해질까요? 그건 당신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유난스러워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참아왔고 더 많은 관계를 감당해왔고 이제는 마음이 존중과 이해를 더 분명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당신이 까다로워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이제 더는 함부로 다뤄지고 싶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서운해지는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봐 주세요. 혹시 지금 당신의 서운함은 누군가의 잘못만이 아니라 오래 지쳐있던 당신 마음의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별밤 중년 심리톡이었습니다.